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또 재판을 또 지연시켜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변호를 하다 보면 부득불 지연을 꼭 시켜야 되는 전략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 한번 이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대법원 판례 변경의 소급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행위, 이걸 뭐 범죄라고 할게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때 시행 중인 법이 됩니다. 그걸 행시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법이 개정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죄가 안 되도록 바뀌거나 뭐 좀 낮아지거나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판례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럴 때 중차대한 문제가 생기는 게 구제가 되느냐 구제되지 않느냐라는 막상 내가 뭔가 죄를 저질렀을 때는 범죄라고 했는데 나중에 법이 그거 범죄 아니야 라고 바뀌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처벌이 좀 부당하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구제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법으로 바뀌는 경우랑 판례로 바뀌는 경우가 좀 의미가 다르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제가 말씀드린 게 형법이 좀 유리하게 개정됐다. 뭔가 범죄였는데 죄가 아닌 거로 바뀌거나 처벌이 있었는데 처벌 수위가 이만큼이었는데 요만큼 좀 줄어들었다. 그럼 이게 구제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이제 먼저 형법 규정은 예를 들어서 형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런 행위 처벌된다, 이런 행위 처벌된다, 이런 행위 처벌된다. 각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이게 범죄다라고 구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요건들 A라는 요건과 B라는 요건과 C라는 요건이 있으면 이거는 범죄가 된다. 이럴 때 처벌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개별 행위마다 이게 범죄고 이건 범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무한정이고 규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간단하게 규정을 하면 되는데 그 법 규정이 좀 추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필연적으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는 여기에 포섭이 되지만 이거는 포섭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지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법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범죄가 된다, 요거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각 개별적으로 이 해석들이 실질적으로는 법 규정과 마찬가지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하는 일이고 헌법재판소는 법의 위헌 여부만 따집니다. 법을 해석을 따지진 않아. 이게 뭐 몇 가지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이런 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석은 법원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1심 법원, 2심 법원, 대법원이 있으면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법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사실상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네,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겁니다. 형법과는 판례가 판례가 변경이 되는 거랑 형법이 개정되는 거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이게 법이 달라지는 거는 이제 뭐 국회에서 뭐 의결을 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판례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14명의 대법관 중에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렇게 해석해오던 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자라고 변경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법이 바뀌는 경우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로 들은 바와 같이 요때는 범죄였는데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범죄 아닌 거로 바뀌었다. 근데 이게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한다면 당연히 범죄가 아닌 이 법을 적용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미 재판까지 다 마쳤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범죄가 아닌 걸로. 그러면 뭐 집행을 면제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도소에 있다면 석방이 되는 거고 만약에 벌금 낸 게 있다면 벌금 이자까지 더해가지고 무효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반환까지 하게 됩니다. 법이 개정되는 건 이런 측면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반대의 경우는 있습니다. 범죄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범죄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소급은 안 됩니다. 이게 불리하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아까 헌법재판소는 어떠냐? 헌법재판소에서도 뭔가 소급표는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한 법이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법의 개정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재판 중이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재판 마쳐가지고 이미 확정이 돼서 그럼 재심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심이라고 하는 거는 확정 판결, 대법원까지 뭐 판결이 확정이 됐다라는 거를 다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이죠. 재심을 해서 결국 뭐가 됩니까? 무죄가 되는 것이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대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하는 거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게 범죄인데 범죄가 아니다라는 식의 해석을 변경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법은 개정되지 않고.
근데 사실상 법 개정이랑 마찬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이미 나중에 집행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집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을 면제시켜주지도 않고 이미 판결 확정됐다 하더라도 다시 무죄받기 위한 재심도 안 됩니다. 소급표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려서 그때로 적용시켜주는 법이 없어요. 이게 또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다만 그래서 계류 중인 사건은 소급 적용을 해줍니다. 이게 뭐 무슨 뜻이냐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라고 할 때 재판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 중. 그럴 때는 당연히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게 계류 중인 사건들이 막 있고 판례 변경을 하면서 한꺼번에 적용을 시켜주는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이미 그 전에 재판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적용을 못 받는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를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아마 2015년인가요? 뭐 그 전이었던 것 같은데 헌빈가는 혼인빙자 간음죄랑 간통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위헌 결정은 개정하고 같다. 왜냐하면 법의 효력을 중지시키 위헌이다라고 판단해서 무효를 판단을 해버리는 거기. 그러면 형법도 실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이미 예전에 재판받아서 대부분 뭐 집유 판결 받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재심할 수 있어요. 지금도 재심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주거침입죄 판례를 최근에 2020년쯤인가 변경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집에서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 출타 중이에요. 근데 불륜남이 동의받고 부인 동의받고 집에 들어가서 뭔가 간통행위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간통이든 뭐 불륜행위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럴 때는 보통 남편 동의 없이 들어온 거 아니냐. 남편과 부인의 공동 주인인데 동의가 없었으니까 이건 또 이런 거 알았으면 동의해줬겠냐. 그래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판단을 했거든요. 유죄 판단하고 처벌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0년도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주거침입죄로 유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구제를 하기 위해서 뭐 재심이든 뭐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차이입니다. 죄가 되는 게 안 되는 거로 똑같은 이치로 바뀌는 건데 이건 해석 바뀌었다. 이건 법이 바뀌었다. 이후의 차이밖에 없는데 구제가 안 된다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 법이. 그래서 뭔가 좀 해석을 변경할 것 같아요. 판례 변경. 이럴 때는 최대 재판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혹은 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할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랑 의미가 틀린 거죠. 여기는 어차피 나중에 구제는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할 것 같다라는 걸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예측이 또 쉽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이거 판례 변경할 겁니다 라고 미리 말을 해줄 리는 없잖아요. 판결 전에. 그럼 기밀이 유출되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측 가능성으로 따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측 가능하다라고 해서 당연히 변경된다? 그건 아니죠. 근데 변경될 가능성을 보고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끌어야겠죠. 시간을 좀 지연시키고 또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하고 일단 사건이 계류 중이어야 된다는 거죠. 계류 중. 그래야지 같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판례 변경으로 인해서 죄가 되는 게 안 되는데 난 이미 재판 이미 받아서 끝났다. 그럼 아무런 구제나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예측 가능성은 어떻게 보냐? 관련 사건이나 비슷한 사건들 판례 경향을 봐야 됩니다. 일부 하급심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이 결국 대법원 가서 변경이 될 것이니까 하급심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 또 논문이나 학계 연구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석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뭔가 이런 법 적용이 좀 문제가 있다, 변경될 가능성이 보인다 이럴 때는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게 재판을 끌어야 되고 이러면 재판 지연이란 게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했듯이 법이 개정되거나 아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라면 굳이 기다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나중에 재심하면 되니까. 그래서 변호사로서는 관심 있게 보죠. 이게 뭔가 판례가 변경될 것 같은가 이 추세를 보고 보는 것이겠죠. 실제 뭐 판례 변경이라고 직접적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성범죄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서 성인지 감수성 판결 나오고 나서 거의 무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대법관 바뀌고 나서 일부 대법관이 바뀌고 나서 이것도 약간 좀 제한해야 된다라는 판시 하나 나오고 나서 예전에는 당연히 유죄로 보던 것들이 무죄 판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 변경을 약간 부당하다,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럴 때는 최대한 좀 기다려서 판결을 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빨리 재판 받는 것도 당사자한테 가장 이익이긴 한데 이런 부득불한 사정 때문에 재판이 좀 지연되는 측면도 있고 일부러 지연시키는 게 유리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본 영상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굳이 이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또 질문 주시고 제안 주시면 저희가 참고도 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